안녕하세요. 꿈태 여행자입니다. 최근 뉴스를 보셨나요? 한국 가구당 평균 부채가 무려 8,42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숫자가 단순히 통계로만 보이시나요? 사실 이 숫자는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 오늘은 이 충격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1. 숫자가 말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. 8,420만 원. 이 금액은 한국 가구당 평균 부채입니다. 얼핏 보면 단순히 높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각자의 가정 경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. 월급과 부채의 비율. 평균 직장인의 월급은 약 364만 원인데요. 이 돈으로 생계뿐 아니라 대출 상환까지 해야죠. 소득 대비 부채가 높아지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소득의 40%를 빚 갚는 데 사용.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는 소득의 약 40%를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. 이는 단순히 생활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여유조차 앗아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. 고위험 대출자의 증가. 연봉의 70%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위험 대출자 DSR 70% 이상이 약 275만 명에 달합니다. 심지어 연봉의 100% 이상, 즉 연봉 전부 또는 그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들도 157만 명, 약 7.9%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가정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. 특히 퇴직을 앞둔 세대에게는 소득 감소와 동시에 이와 같은 높은 부채 비율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. 내 가정의 부채 비율은 괜찮은가? 소득 중 얼마가 대출 상환에 쓰이고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. 2. 퇴직을 앞둔 세대가 꼭 점검해야 할 세 가지. 1. 나의 현금 흐름은 건강한가?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.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철저히 점검해야 해요. 지출을 줄이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게 우선입니다. 대출 관리 만약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상환 계획부터 세우세요. 이 비상금을 준비했는가? 가구당 부채 8,420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.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6개월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. 이 비상금은 고정적인 금융 안전망이 되어줄 거예요. 3. 자산과 부채의 균형은 맞는가?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순 없습니다.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퇴직 후 부동산 자산은 활용성보다는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 3. 퇴직 후 대비를 위한 3가지 전략. 1. 빚을 줄이는 데 집중하라. 퇴직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 상환입니다. 고금리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세요. 금융기관과 소통하여 연체를 방지하고 가능하다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.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스템 구축.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. 이 현금 흐름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연금 점검하기.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그리고 개인연금은 퇴직 후의 기본소득원이 됩니다. 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미리 고민해보세요. 임대 수익 활용하기.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상가나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있다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고려해보세요. 파트타임이나 유연한 근로. 퇴직 후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근로를 하거나 컨설팅, 자문 등의 형태로 일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일의 강도와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. 핵심은 단일 소득원이 아닌 여러 소득원을 조합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흐름은 생계비를 충당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. 3. 소비를 줄이되 삶의 질을 유지하라.
퇴직 후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. 대신 가치 소비를 실천하세요. 꼭 필요한 곳에만 소비하고 자신을 위한 작은 즐거움을 유지하세요. 적은 비용으로도 큰 만족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4. 우리의 재정 상태는 안녕한가? 내 재정 상태는 안녕한가? 라는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. 앞으로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점검이에요.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은 건강한 재정 상태에서 시작됩니다. 지금부터라도 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부채를 줄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노력을 시작하세요.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퇴직 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가구당 평균 부채 8,42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. 이 숫자는 평균치로 실제로는 부채가 거의 없는 가구도 있고 반대로 훨씬 더 많은 부채를 가진 가구도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평균 부채 수준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. 특히 부채 규모가 큰 가구는 생활비를 줄이거나 노후 준비를 포기해야 할 만큼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퇴직 후 삶을 설계해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